이 중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뭐 거의 뭐 모든 이과생들이 의사를 꿈꾸잖아요. 의학, 약학 이런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수능을 이제 딱 그 한 과목만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. 나는 생명과학과를 가서 의전을 가겠다. 정시로 지원을 하면 생명과학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대로 그 지원을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자연과학 그 학부로 이제 서강대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. 지나고 보면은 이게 뭔가의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게요. 일반 물리, 일반 화학, 일반 생물을 1학년 때 다 들어야겠다. 그래가지고 그 1학년 1학기 때는 일반 화학, 일반 생물을 듣고 계절을 신청을 해가지고 일반 물리 1하고 일반 화학 2를 들었나? 그렇고 2학기 때 일반 물리 2랑 그 일반 생물 2를 넣으면서 이제 그때는 생명과 가고 싶으니까 또 학점도 남고 나 이게 자연과학 과목도 많이 듣고 그럼 전공 과목을 이제 내가 들을 수 있겠다. 그래서 클릭을 한 게 딱 2학기 때 시작하는 그 과목이 물리화학이었어요. 2학년 과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1학년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업을 누가 했냐면 오한빈 교수님이 하셨어요. 그래갖고 그 사인 용지를 들고 이제 그 수업 듣고 앉아 있다가 오한빈 교수님한테 찾아간 거죠. 그래서 교수님 이거 저 사인해 주세요. 근데 그거 안 돼. 듣지 마. 너 몇 편미분 이런 거 알아?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1학년 2학기 때 배워가지고 난 모르는데 다 알아요. 저거 그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오한빈 교수님이 너 대신에 드랍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. 이러면서 사인을 해줘갖고 딱 듣기 시작을 했는데 화학에서 이런 걸 하네 라는 게 그래서 그 물리화학 수업을 듣고 2학년 1학기 때 과목 선택이 그냥 좀 바뀌었어요. 유분방정식도 듣고 수리물리도 넣고 고전역학. 그러니까 그게 그 물리과 애들이 2학년 때 듣는 거예요. 지금 내가 미분방정식 배우는 이분이 교수님이신가? 뭐 이런 말 많이 찾아보잖아요. 그렇게 보다가 그 화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고 그 화학과 홈페이지 한 명 한 명 클릭하다가 그 성봉준 교수님 그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된 거예요.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4월달, 3월달 말 4월달 통계역학을 공부할 학부 및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라는 배너가 있었어요. 연구할 학생을 모집한다라고 그냥 쓰신 건데 근데 저는 진짜 이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해주는 줄 알았어요. 두드릴까 말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탁탁 했을 때 네 하는 소리가 들리고 들어가서 제가 뭐 교수님 홈페이지 찾아왔는데 뭐 어쩌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공부를 해봐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할 현우라는 친구야 뭐 여기 앉으면 돼 10년을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죠. 그 공간이 그 10년의 그 청춘이 거기에 그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곳, 대학원이라는 곳 이게 그 제 가치관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사는 어떤 기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죠.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계속 즐겁게 연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단은 재밌었어요. 재밌다라고 하는 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. 네, 이분한테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. 이 연구하는 거나 뭐 이게 디스커션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내가 이분한테 배우면은 굉장히 잘 할 것 같다. 여기 하면 내 박사 제대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도 안 보고 선택을 했거든요. 그때 술을 쓰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 그럼 나는 교수님의 레퓨테이션 덕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지도 교수를 선택하고 했다면은 지금 요 인터뷰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어떠한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러니까
이 일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. 글래스 트랜지션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겼고 좀 이거를 해보고 싶다. 그 유리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박사학위 하던 한 11년 뭐 그쯤에는 그 이론화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했던 분야이기도 하더라고요. 유리전을 하는 대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. 토닥이 많이 활용해서 토닥이지 맨바닥에서 우리 토닥 지원하는 게 그 명동바닥에서 식당 알바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. 이력서를 뿌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일단 돈이 없으면은 못 뽑는 거고. 그리고 뭐 내가 암만 잘해도 이미 다 찼으면 못 뽑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. 또 그때가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막 앞두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내가 와이프 직장도 그만두고 나 따라왔는데 방사형으로 그 지원하자. 그냥 그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. 바이오피직스 하는 쪽에 이제 지원을 한 거죠.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 관점으로 유리전이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드신 그게 한 89년도거든요. 저 태어났을 때 비슷할 때 이제 거기 내시고 뭐 좀 하시다가 바이오 쪽, 그러니까 프로테인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게 또 연락이 올 때가 그 아들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2주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그 주에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추천서 막 요청하고 보내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딱 그 처음 딱 보는데 유리전이 연구를 하라고 하시는 박사과정 때 위스콘신에 있을 때 그 하고 싶었던 진짜 퓨어한 유리 글라스 트랜지션에 대한 거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쉬운 거예요. 구조에 대한 관점으로 이론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럼 이분이랑 논문을 쓴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구조적인 관점이 뭐 타당하다 혹은 더 이게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라는 주제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일단 결정돼 버리잖아요. 진짜 내가 그 박사 말년차 때 그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한국 교수님께서 글래스 트랜지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이거 내가 한번 관심 쭉 가야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그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화학가면 이제 잭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론 물리 통계 뭐 이런 쪽에서는 PRL이라는 저널이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피지컬 리뷰 레터스라는 저널인데 그러니까 물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학부생이 있었을 때 저 위에 있는 박사과정 선배가 글라스 연구하면은 PRL 잘 나와라는 얘기를 들었던. 그러면서 좀 그래요? 뭐 이러면서 조금씩 살펴보기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닥으로 가서 이제 유리전 연구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난제구나. 진짜 이러한 관점이 첨예하구나. 어디에서 이런 의견에 대한 대립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또 깨달으면서 또 그쪽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갖고 이제 계속 이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. 글라스 트랜지션이 포닥 생활에 이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포닥 생활에서 그 논문을 이렇게 포닥 이제 오스틴 넘어가서 처음 했던 연구에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좋은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논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대장을 잡으려고만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난 무조건 PR을 했을 거야. 이것만 생각하고 항상 연구주의를 잡으니까 연구도 잘 안 되고 막 논문만 든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있었지. 논문이 되는 거를 해보자. 가자마자 이제 보통 너 박사 때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이 그룹 멤버들한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도 바쁘고 뭐라니까 2개월 정도 뒤에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처음에 큰 방에 포닥을 가게 되면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2-3개월 안에 내가 이러한 연구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여줘서
첫인상이 좋아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쭉 너랑 연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전하를 띠는 그 콜로이드 물질을 일으키는 유리전이에 대해서 이걸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때 진짜 열심히 했죠. 그래서 지금 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 논문의 메인 데이터가 될 데이터를 그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때 좀 교수님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, 그러니까 4월 달에 조인했는데 9월 달에 이제 논문 그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드린 거예요. 그때 교수님이 딱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, 내가 이 필드에 논문을 많이 최근에 이제 작업한 적이 좀 뜸했고, 그러니까 내가 너 논문 보고 좀 공부를 하고 너를 부를게.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. 일주일, 뭐 한 달 이렇게 넘어가는데, 뭐 11월이 넘어가고 이제 12월에서 막 초 넘어가는데 이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재미가 없구나. 여기까지 있다. 그래. 그 서강대에서 이제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. 이때까지 막 그게 그래가지고 그 12월 말 뭐 이럴 때 지도 교수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. 이렇게 춘이라고 불렀거든요. 아주 현우인데 근데 좋았어요. 그냥 그 닉네임 같기도 하고 튠 이러면서 오라고. 진짜 제가 보내줬던 스크립트에 형광펜이 부어져 있고 뒤에 막 레퍼런스 읽어볼 거 동그라미 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그분 그걸 보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딱 앉혀놓고 for real 이렇게 얘기해요. 이거 진짜야? 이렇게 is it for real? 내 생각에는 이거 참인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오케이 논문 쓰자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좋은 데를 트라이 했는데 그 리젝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좀 아깝잖아요. 임팩트로 치면은 한 10 이상쯤 됐던 거에서 2 이상인 걸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니까. 그러니까 물리 쪽이 저는 좀 그래요. 중간이 없어요. 앞으로 우리 좋은 일도 많이 할 거고 이거 빨리 첫 논문 털고 가는 것도 너한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게 피지컬 리뷰 2라는 저널이거든요. 그래서 그 시기에 했던 일, 그때 아이디어를 정립해갖고 그 데이터를 쌓았던 게 그분하고 그 두 번째 논문이 이제 PRL에 이제 나오게 됐죠. 그러니까 참 제가 뭐 연락을 자주 못 드리긴 하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죠. 그 두 논문은 제가 참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논문입니다. 포닥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계약직이고 그리고 또 특히 외국에 있으면 외국인 그리고 그 노동자인 거고 물론 이제 막 포닥 때막 날고 막 이렇게 논문 이런 막 뛰어나신 분들이야 이렇게 무탈하게 넘어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든데 방법이 없어요.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어디로 회귀하냐면 내가 좋은 연구 해야지. 내가 연구 열심히 해야지. 이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. 교수 임용이 딱 됐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게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. 또 되면 어떡하지?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? 뭐 이런 거를 그런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합격면이 근데 일단 기분 좋죠. 와이프 깨웠죠. 여보 됐어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막 합격했다고 보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또 송은 교수한테 내가 카톡을 했는지 이메일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진짜 우리 지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진짜 두 분이서 너무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
내가 잘 된 일을 나보다 더 좋아해 주는 모습 너무 고맙더라고요.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종종 하잖아요. 그 순간순간 힘들게 한 곱이 넘겨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깼는데 그걸 굳이 점수를 더 높이고 싶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는 그런 주인데 근데 특히 오스틴에 있었을 때 포닥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제 위스콘신에서 태어나고 한 3주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내 사진을 보면 그 걷고 이렇게 막 뒤집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포닥은 힘들었지만 내가 우리 아들이 다시 커나가는 그때 그 귀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힘들었던 포닥은 내가 몇 번이고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큼 전후회가 우리 그 미국에서 코로나도 진짜 집도저도 없는 그때 셋이서 헤쳐나왔는데 그럼 아들이랑 나랑 와이프 이렇게 우리 딱 이 세 가족 나가는 그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떠한 내 커리어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연구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자 과학자로서라는 걸 떼도 저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칭 뭐 많잖아요. 뭐 조 교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조 박사라고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제 소개할 때 제일 떳떳하고 좋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저 원준이 아빠입니다. 어디 가가지고 누구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또 좋더라고 편안하고 뭔가